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갑작스럽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주제어를 보고 오겠습니다. 기무사는 악화된 세월호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고 당시 추락한 대통령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하여 실종자 수색 포기와 세월호의 인양 포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을 설득, 압박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가족에 대한 첩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임무 수행을 했습니다. 한 점 부끄러운 임무 수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 한 분 새로 모셨습니다. 배종호 세안대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방금 보고 오신 대로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죠.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오늘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교수님은 오늘 이 소식 어떻게 접하셨어요? 네,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네. 또 안타깝습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하면 이제 군 고위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분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 3일 날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한시름 덜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갑자기 오늘 오후에 지인 사무실이 이제 오피스텔에 있는데 거기 이제 13층에서 네. 투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유서도 네. 남겼다고 해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제가 볼 때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이 네. 되는데 첫 번째로는 역시 압박감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이제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지만은 검찰에서는 반드시 구속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수하에 있는 세 사람이 네. 이미 구속이 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예.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본인은 수사가 계속되니까 굉장히 압박을 압박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괴감 또는 수치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군 고위직까지 그렇습니다. 올라가셨던 군 분이니까. 고위직까지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정보 방첩 분야에는 최고 네. 위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제 피의자로 몰려서 수사를 네. 받고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잘못된 충성심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군은 국민의 군대이지 정권의 군대는 아닌데 이런 부분 또 본인이 진술을 다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물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기 선에서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에 대한 보도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단 모든 것은 내가 안고 간다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셨습니다. 이재수 전 사령관 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던 건가요? 이 국군 기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당시에 이제 해군 차원에서 이제 구조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이제 기무사 요원들이 파견이 돼서 당시 상황들을 일일보고 형태로 해서 쭉 관찰해서 이제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 세월호 180일간의 이제 기록이라는 그런 문건도 만들었었고, 그래서 아마 당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탐문하고 그것에 대한 또 건의도 하고 또 일부 네.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어떤 이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어떻게 하면 이제 높일 수 있느냐, 네. 뭐 그 대책이라든지 또 세월호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 예를 들어서 세월호를 뭐 그냥 수장시킨다라든지 예. 그런 내용들을 담긴 이제 보고서를 만든 거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지난번 특감반에서 조사를 이제 했는데 특별수사반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사찰 문건이다라고 이제 그 규정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당시에 네. TF 팀장하고 3명을 이제 구속을 했는데 이제 본인 주장은 이게 사찰 문건이 아니고 예. 그냥 일단 탐문했던 것이다. 본인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네.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발표를 그럼 직접 들어보지요.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의 발표 내용입니다. 당시 기무사는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정국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실종자 수색 포기와 세월호의 인양 포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을
설득, 압박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가족에 대한 첩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기간 동안 통수권 보필이라는 미명하에 권한을 남용하여 조직적으로 민간인들을 사찰한 사건이며 이러한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재수 전 사령관은 어땠습니까? 생전에 혐의에 대해서 어떤 식의 반응을 보였었나요? 이제 본인은 뭐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네. 이제 그런 입장인데 또 유서를 보면은 좀 달라요.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가겠다. 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 좀 관대하게 처분해 달라 이렇게 유서를 남겼거든요. 골자인데 영장실질심사 때도 네. 군인에게는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라는 식으로 어디서 누가 잘못했든지 본인이 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의 성격도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유서는 정확하게 아직 공개는 되지 않고 있는데 A4 용지 한 2장 분량이라고 그래요. 네.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은 내가 안고 가겠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 좀 관대하게 처분해 달라.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것에 따르면은 본인도 당시에 세월호 관련해서 기무사 TF팀 운영 그리고 그 행위들이 일탈된 행동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정확하게 일탈된 부분이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세월호 사찰들을 유족을 다 사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은 정치에 개입할 목적이었거든요. 여론을 바꿔가지고 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청와대에 다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윗선이 배후에 있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혹을 갖고 검찰이 수사하던 중에 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네. 이 전 사령관이 검찰 출석 당시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임무 수행을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의 녹취라서 저희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검찰 출석 당시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당시에 군의 병력 및 장비가 대거 투입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우리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임무 수행을 했습니다. 한 점 부끄러움없는 임무 수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도 임무 수행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당시 부대를 주의했던 주관으로서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검찰의 구속영장도 기각이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조사를 받던 중에 이렇게 되면 검찰의 입장도 상당히 난처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검찰에서는 일단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3명을 일단 구속을 해놓은 상황이고 일단 지금 영장 기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아마 당혹스러울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한쪽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이걸 사찰의 어떤 문건으로 볼 수가 있는데 또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그 내용들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세월호 당시에 유족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또 정리해서 올린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이게 불법이었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180일이라는 기록이라는 문건을 만들어서 메인 서버에 보관해 놨겠느냐 이런 또 이제 항변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떤 면에서 당시에는 기무사가 사실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민심을 보고를 받아서 사실 대통령 전달하고 하는 기능들을 사실 관례적으로 해온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군과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현재로서는 불법이고 또 이번에 이제 그 기무사가 해체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당시로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임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아마 본인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랑 육사 37기 동기라고요. 원래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중앙고 동기고 육사 37기 동기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이 또 지내가지고 사석에서는 누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유일한 군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당시에 정부가 새로 출범하니까 바로 중장으로 인사사령관 진급을 했고 그리고 6개월 만에 군 실세로 통했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만에 기무사령관으로 발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또 내분에 휘말려서 1년 만에
경질이 됐습니다만은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군이 사조치가 됐다는 것, 네. 그래서 군이 정치에 개입을 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 고인의 불행한 그런 선택과는 별개로 이거는 좀 엄벌해야 되는데, 특히 이걸 보면은 당시에 세월호 유가족들 사찰하기 위해서 유가족 행세를 하거나 네. 또 일일이 개인의 정치 성향까지 사찰해서 또 보고를 하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제야 단체 이런 집회들의 정보를 다 경찰청을 통해서 보고를 해서 보수 단체에 알려가지고 맞불 집회를 한다든지, 네. 그리고 이런 모든 보고들을 청와대에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무사의 DNA가 잘못된 건데, 그건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은 정권의 군대가 아니고 네. 국가의 군대고 국민의 군대인데, 이런 일탈된 사고들이 결국은 오늘의 불행한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요. 기존에 2016년도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무언가 비선 파동이 있었을 때는 항상 군인사가 요동을 쳤어요. 그리고 2014년 제가 알기로는 4월부터 세계일보 보도를 필두로 해서 언필칭 정윤회 문건 파동이 시작됩니다. 청와대가 민정비서관과 문고리 3인방 권력으로 두 패로 완전히 쪼개지면서 정윤회 씨가 국정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때까지 사실상 차기 군을 주도할 지도 그룹으로서 유력시 됐던 37기 그룹이 일제히 좌천되기 시작합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그해 10월에 기무사령관직을 갑자기 경질당하고 한직으로 좌천됩니다. 또 이재수 사령관 말씀했는데 인품이 훌륭하고 제가 아끼는 후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무슨 배경이 또 어떤 정치적인 무엇이 있어서 했는지, 이것은 제가 그런 정치적 배경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리가 바뀌는 과정에 여러 가지 군내 권력 암투 같은 게 있었지 않았느냐, 김종대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것이고요. 이후에 후임으로 임명된 사람이 알자회 조현천, 지금 그 네, 외국에 나가 해외에서 있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이죠. 계엄사 문건 사건으로 지금 일단 해외에 나가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시에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이재수 전 사령관이 임명될 때 보면 아무래도 이제 박지만 씨 인맥이다라고 네. 해서 이제 당시에 뭐 인맥됐다라고 이제 다들 평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갑자기 이제 경질이 됩니다. 예. 그때 상황이 뭐냐면 바로 정윤회 문건이 이제 터졌을 때예요. 예. 이제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유출을 해보면 당시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지면서 최순실 씨가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당히 측근으로 핵심 예. 실세로 이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뭐 분명치는 않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당시에 박지만 세력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권력의 중심에서 내치면서 네. 최순실 세력이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수 전 사령관이 사실은 이제 좌천될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에 보면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임명되고 당시 알자회가 이제 또 다시 부상을 하면서 군에 장악을 했고 예. 사실 37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힘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박지만 씨도 뭐 사찰을 당했다 뭐 이런 주장들을 그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사건과 연결되면서 이제 이재수 사령관이 당시에 좀 이렇게 물러나게 됐던 그런 어떤 배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했지만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혐의로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